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5월 6일 오전 5시 10분입니다. 제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서 또 횡설수설 할 수 있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이었죠. 57,000, 58,000, 그 포인트에서 지금 반등이 꽤나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에 얼마가 빠지면 더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예전에 그런 참 멍청한 댓글을 봤었는데요. 타점은 타점이에요. 타점일 뿐이고 이 반등 이후에 다시 빠질 것이냐 아니면은 결국은 계전에도 62,000에서 57,000, 8,000을 봤잖아요. 그죠? 다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쭉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우리 점지해야 되는데 저는 상승하더라도 다시 빠진다는 뷰고요. 다시 빠진다는 뷰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빠지기 전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에 단타를 또 잡으셨다면 또 물량을 좀 덜어내시고 저희들은 단타가 끝났습니다. 또 그냥 빨리 그냥 처리해버렸어요. 공식 시황 그렇게 나왔는데 그 웨이브 상황에서 또 개별적으로 또 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산삼님 열심히 좀 대화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이드를 해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좀 또 일단 좀 잘난 척 좀 하겠습니다. 한쌤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 몇 번 안 되시지만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맞추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투자하고 싶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또 그게 또 제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르게 막 미련이 없어요, 상품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싼 상품들, 고평가된 상품들이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죠. 고평가 상품이 더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아라. 왜냐면 그런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샀었을 때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는 건 이미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단을 치고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올해 장투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 찾으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나중에 승리율들이 좋더라는 거지.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 틀린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뉴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미국 4월 고용 차갑게 식어 다시 고개 드는 금리 인하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미국의 지금 뭐라고 할까요? 유동성, 달러 유동성이 전 세계 경제를 가장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자본주의를 가지고 유동성을 가지고 근본이자에서 일단은 신용자표를 넘어오면 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부채를 찍어내는 시스템이에요. 결국 이 부채가 나중에 터져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금융에 관한 이야기인데 빚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제 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100만 원이 갑자기 300 몇십만 원이 되는 그런 방법들. 개그 프로그램 잘 해놓으셨더라고. 그런 원칙처럼 거기서 누가 하나가 터지게 되면 나중에 결국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는 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양적 완화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안 그러면 다 터져버리거든. 근데 지금 이제 긴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긴축을 하면서 지금 안 터지게끔 하고 있었던 안 터지게 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장이 중국 시장입니다. 물가들이 싸게 공급되게 되면서 그런 가격들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 미국이 이제 돈을 막 찍어내면서 중국 시장이 이제 그 물가 상승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현상을 나타났죠. 그래서 서민들이 이제 중국산 좀 불편하시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많지만 그때는 더 많았잖아. 그래서 그런 저렴한 물가들이 돌아다니면서 빈부격차를 그렇게 실감하지 않았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아마 중국의 리세션이 영원히 진행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거기도 문제가 생겨서 이제 개선이 될 텐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돈이 다시 유동성이 한 번 더 좀 새롭게 돌아가는 모습, 그때 또 찾아봐야겠죠. 그런 것도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법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경기가 식어야 된다. 경기가 지금 침체 좀 잦아드는 지표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우리 금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적 완화와 양적 축소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그것이 나중에 시장에 풀리면 나중에 물가가 경기가 다시 좋아지더라 라는 걸 알고 있어서 지금 그리고 과거에 금리 급격하게 상승시켰었잖아요. 그것에서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있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으로 금리가 인하를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는 경기가 안 좋아져야 하는 거거든요. 약이더라면 약. 그러니까 우리 현상은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약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그죠? 요거 인과를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가 어느 정도 상충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기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예전에 노래를 불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로 왔었고 그다음 주가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폭락하고 나서 거기 악반등이 한 번 더 좀 퍼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이제 바이든 그죠? 그 다른 그 정책으로 해서 뒤에서 돈 풀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했었었는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금리 인하와 이제 리세션에 대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게 있으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들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몇천 포인트, 한 2, 3천 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리세션 폭락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네. 일단은 4월의 고용이 이제 차갑게 식어 나가고 있고, 경기가 이제 식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우리는 좀 뭐라고 할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 그것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그것이 약발이 퍼질 때는 또 금리 인상 이후에 2년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좀 당장에 다르닥칠 이런 좀 리스크 있는 그런 상황들은 좀 조금은 이제 경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미국 시장이 같이 매일 함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하시거나 정리가 안 되시면 이제 다시 한번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맑은 정신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3대 변수, 한 달 새 급변, 올 금리 인하 불투명. 한국은 금리 인하 하기가 조금 빡세지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가 하고 나야 한국이 따라 들어갈 거거든요. 그죠? 미리, 그러니까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를 한국이 먼저 올렸고, 어쨌든 지금 미국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한국 지금 금리 인하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정부에서 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싫어하지만 저는 금융정책 이쪽에 그 윤석열 정부 관련돼서 이 한은 총재 이분하고 이제 그 경제부총리 두 분은 되게 제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던 게 리세션에 대해서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이재명 씨는 돈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냥 그거는 진짜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기름값 지금 세금 다 잡아가지고 공장이랑 이런 것들 생산 단가 다 낮춰놓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구를 엄청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물가를 잡은 거야. 안정화시켜 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경제정책만큼은 저도 그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정책적인 것들이라든지 이상적인 것들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좌파적인 성향도 있는데 경제정책만큼은 좌파처럼 쟤네들처럼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로. 그게 진짜 독약들이거든. 그러니까 몸 아프다가 항생제만 처맞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야. 몸이 아프면 운동도 하고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티가 안 나.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물가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했었었고 그래서 금리 인하 정책은 못 쓰니까 그런 식으로 좀 했었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하기는 힘들 겁니다. 추경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세수펑크가 이제 곳간 비었다. 이거는 송간 말씀이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개털되고 있었고요. 들고 있던 걸 이제 이번에 인마가 좀 뭔가 좀 잘못 엇갈려가지고 많이 좀 펑크 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환율 방어한다고 돈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인데 추경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지금 추경을 어마어마하게 했었잖아.
송관 말씀이지만 그 민주당 측에서 그걸로 해가지고 돈 다 뿌렸잖아요. 그게 원인인데 왜 지금 와서 이걸 난리를 치냐는 거야. 그때 돈이 있었으면 이걸 충분히 막아냈다고. 아, 죄송합니다. 감정적일 거 돼서. 네. 그래서 이 추경이라는 말 정말 너무 싫어. 이거 끌어온다는 거. 그렇죠. 슈퍼인저 당분간 이어질 때 좋은 거잖아. 이런 거는 좀 싸주면 좋은 거잖아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이 쓴 사람들도 보면 감정적인 게 느껴지죠, 그죠? 8월부터 라면 과자 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되어 있네. 슈링크플레이션. 이게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우리 아이스크림 같은 거 보면 점점 사이즈가 눈에 느껴지기. 아유, 저걸 천천히 줄어들다가 어느샌가 좀 작아진 것 같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걸 바꾸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네. 더 높아진 중국 의존도 삼국 동맹 맺고 핵성공 독립전쟁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공급방 협약 연내 체결 33 광무 중고선 수입 의존. 안타깝게도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좀 많고 독재고 통제가 되어 있고 다 안 좋은 건 많지만 걔네들이 민족성 자체가 장사꾼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도 좀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온건백건국으로 지배를 할 때 참 좋았었는데 앞으로 급변한 이 사회들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한국이라는 나라도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닌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힘들더라도 북한과의 빨리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통일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은 엄청날 겁니다만 그 부작용이 오히려 이제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지. 힘든 일, 재앙이,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재난이 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엄청난 한국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야 한국에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대로 살면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지금 괜찮아요. 앞으로 10년 정도까지도 괜찮을 거야. 근데 넘어가게 되면 진짜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로 변해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그 진통을 겪어내야 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그 진통을 겪으려고 하지 않더라. 고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50대, 60대는 젊었을 때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그걸 견뎌냈던 세대인데 지금의 어린 친구들은 그냥 뭐만 하면 오냐 혼내지도 않고 키우더만 잘못을 해도 혼낸 적이 없더만 기죽는다고. 안타깝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이런 쓸데없는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공감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싫으시면 싫어요 눌러도 됩니다. 노자면 다날 눈물 뭐야 이거. 오케이. 당근 없는 가이드라인에 흔들 밸류 없어 해줘펴라. 조식적 ETF 소상 어린이 펀드 뭡니까? 자녀 가입된 비과세 혜택 이런 게 있나봐요. 어린이 펀드. 네. 상품을 또 만들어놨나 보네. 자, 길어지는 전기차 캐즘 에코프로 비입 일부 후퇴 양극재 투자 족도 조절 그랬잖아. 고평가 됐다고. 지금 와서 난리지. 항상 뒷북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다 뒷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믿어버리지. 확실하게 믿든가. 아쉽죠, 그죠? GS 동봉에서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 그럴만 하죠. 잘못했으니까 그건 대가는 치러야 되는 부분이고. 들끓는 미국 대화. 바이든 폭력 시 보호 못해.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났네요. 네.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환율 그대로겠죠. 1360원 정도 아니겠나? 좀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환율은 좀 진정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좀 쓰고 있나 봐요. 다행이네요. 좋아요. 환율은 크게 올라가기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죠? 네. 1360원 정도까지 봤던 것 같은데 좀 더 빠졌네요. 엔화 환율도 왔다 갔다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름값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 지원금도 이제는 좀 줄여도 될 것 같아. 3단계 지원했나? 그래서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안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크게 반등을 했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서 쇼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서 한 계약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2개 있으면 하나 정리하셔야 되고, 한 개 있으면 팔고 하셔야 되셔도 좋고. 그쵸. 그래서 여기 이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올라올 때. 이거 나오면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거 맞추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움직일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야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숏포지션 다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들고 있다가 손해본 건 난 책임 못 진다. 그러니까 님들도 뒷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산쌤의 시향은 손해가 안 난다니까. 2개 중에 하나 익절 나가고 하나 정리하면 이게 어떻게 손해가 나요? 여기서 정리했는데. 맞죠? 하나만 갖고 있어서 여기서 다 정리해도 어떻게 손해가 나요? 아니잖아요. 한쌤 같은 경우 숏포지션 청산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먹었잖아요, 이거. 저는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이제 이 규모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또 숏포지션 다시 노려볼 거예요. 이때는 이제 참고로 주식을 조금 팔아서 숏포지션 다시 돌릴 수도 있어요. 이 위에는 그만큼 매력적인 존이 되거든. 이해되시죠? 숏포지션 특히나 길게 끌고 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뒷북 치면 안 된다고요. 특히나 선물 같은 경우는 맞추려고 하셔도 안 되고, 기다렸다가 노려서 딱 그런 원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딱 들어가요. 그리고 흐름이 무시가 되면 정리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 한 번에 큰 걸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한 웨이브만 딱 골라 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요 위로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꿀렁꿀렁 하다가도 다시 한번 요 봉우리 요렇게 빠질 때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는 부분인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약간 반등 나왔네, 그죠? 코스피가 지금 현재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인가?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차트가.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당장 뭐 편하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서. 주식 차트는 나중에 또 생방송하면 그때 또 관심 있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또 매일매일 볼 필요 없잖아. 저는 또 막 코인 단타처럼 보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환율 차트. 제가 많이 가면 64,000불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잘라냈고, 여기까지 보고 나서 여기서 이제 타점 형성이 됐었고,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고 목적지가 되는 부분인데, 이 위로는 별로 인식을 안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라가니까. 실제로 보시면, 자, 요것도 그렇지만, 제가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자료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요게 5월 4일 토요일 날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시황도 좀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공방입니다. 요 정도 자리가 비트코인 변곡점이라고 딱 읊어드립니다. 여기 9월, 오전 9월, 토요일 오전이죠. 그러니까 만 이틀 정도 됐어요. 딱 찍어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가격대를 보시면 거의 맞아요. 지금이에요. 물론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때도 뭐 지나갔네. 아직 조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죠? 여기 아직 조금 남은 듯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죠? 여기 뭐 노아부님께서 막 되게 막 띄워주시는데, 예언가가 아니라 저는 이제 통계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 자리 정도를 찍어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때도 제가 조금 남았다, 요때죠. 요 살짝 아직까지 좀 덜 갔다, 요거 보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같거든요. 이제 남았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좀 남았습니다. 더 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9,100만원대까지 딱 형성이 되죠. 9,100만원이면은 제가 눈짐작으로 찍어드렸던 9,100, 한 6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 찍으려고 했었으니까, 이 볼펜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식 시황 자체를 보시면, 이건 왜냐면 이걸 제가 대응했던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오셔라는 겁니다. 이거 리딩방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거 와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인간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님들도 그렇게 대응해 보시라는 겁니다. 배우시셔서 차트 상황에 맞게. 이거 다 공개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리딩방.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혹시입니다, 혹시. 그래서 9,700달러, 57,000달러 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죠? 타점 하나 있다. 이제 반등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빠지는 건 편하게 잡아도 될 것 같다. 일단 요거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 발 늦은 분, 보자라는 말이 뭐 하다가 놓친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8,700만원 정도까지 분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거든요. 여기서 분할 매도 쭉 했는데, 이게 나오고 이 조정이 자 이거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서 말씀드렸거든. 요 반등 보면서 그래서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빠질 조정이 아닌 거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렇게 통 이렇게 빠져야 빠질 조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빵 써버리면서 탁탁탁 수렴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깝잖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정리를 하냐면 비트가 갔는데 비트가 아직 좀 더 움직일 흐름이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요 그림, 요 흐름에 대한 기대값. 예를 들어 8,700원 원에 팔게 되면 9천만 원 정도까지 보면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3% 정도 되나요? 4%, 3%? 아무튼 그 정도 되죠. 3%, 4%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될 텐데. 그래서 그 당시에 폴리메시를 그냥 잡아버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리메시가 좀 더 나아 보였거든요. 중간에 박자도 있으면 제가 폴리메시 팔아라 했는데 또 들어버렸네? 어쩐지. 그 폴리메시 요때죠, 요때. 요 시간을 보시면. 그러니까 5월 4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5월 4일 토요일 새벽이니까 요쯤 될 거예요, 요쯤. 5월 4일 새벽 이쯤. 그죠? 5월 4일 토요일 새벽. 오전이니까 여기네요. 지금 밑에가 차트가 안 보이는데 요 자리입니다. 요쯤 돼요, 요쯤. 그래서 폴리벳이 여기서 지금 실제 이만큼 가게 되면 10% 넘게 상승을 해버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침에 보셨어도 여기서 잡으실 수 있는 거 30 정도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때렸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자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추세 요거 봤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신뢰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잡고, 그죠? 그 다음에 폴리벳이 관리 들어가셔라. 오후 3시에 이제 슈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걸 겁니다, 요거 때문에, 요거 내가 못 봤거든. 그래서 잠든다고. 여기서 슈팅이 나와서 관리하셔야 된다. 이쪽으로 싸셔야 된다. 이쪽으로서 여러분들 맨날 말씀드리죠? 전량 추세에 따라까지 홍단하고, 잔량 청산하자라고 오후전, 5월 5일 오전 10시쯤에 말씀을 드리죠. 요때죠. 요때. 딱 타이밍이 요때잖아요. 그러면은, 매수 시장을 여기서 냈고, 매도 시장을, 전량 청산 매도 시장을 여기 냈고, 중간에 익절 관리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살짝 놓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그럼 실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10% 이거 수익 따라가는 거야. 비트코인으로 빨리 팔더라도 규정 살짝 줄여서 얘로 먹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뒤로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됐죠? 요거 탄 웨이브 더 보셨던 분들은 또 요거까지 여기서 더 잡으셨겠지. 우리 항상 말씀드린 타점이 여기 이렇게 됐대. 이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맞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틀린 거라고 할 게 없으니까 요즘 시장 낸 게 없죠, 최근에.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었고, 잘 맞아서 다행입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 종목에 미련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미련을 두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임을 갖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왔으면 여기서 한 번 더 이 봉우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여요. 근데 이거를 굳이 먹으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좋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먹으면 좋은데 그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금액이 커다란 시도로 한 방에 몰빵해서 쫙 버텨서 먹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낚시하듯이 좀 걸어놓고 체결된 것만 미끼를 물어는 넣었었다면 살살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맞고 틀리고 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아마 요거는 여기서 이제 5월 이렇게 한 번을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좀 한 번 더 들고 빠지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좀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그 정도의 단서를 줄 수 있는 이 좀 의미 있는 반등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급락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급락은 아직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다행이다. 우리가 원했던 이런 추세선 그런 지지 라인에서 좀 큰 규모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좀 등장을 했다.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한쌤은 여기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반등을 하더라도 이 봉우리 이후에는 빠진다는 뷰예요. 진짜 못됐죠. 구성장 하락을 보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상승 이게 되게 맛있잖아요. 규모가 크잖아요. 이 정도 되잖아. 엄청 크잖아요. 이걸 지금 뭐 노리려고 지금 껄떡껄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말로.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게 하면 말씀드리면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시나리오들을 짜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못 잡았으면 이걸 보고 요걸 먹으려 들어가도 돼요. 근데 요걸 먹을 때는 아까 기회비용이 좀 높아 보이는 애들 좀 운이 좋았던 거지. 콜리메시를 골랐는데 얘는 그래도 얘는 한 10% 가까이 움직였네. 그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5%만 챙겨 먹어도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더 먹은 게 되는 거고, 실력이 좋아서 바라 먹었으면 그거 더 좋은 거고, 아니면 모자라서 여기서 끝났으면 끝난 거고. 일단은 선택지가 더 많고 여유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뭐 의미 있는 반등 나왔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직도 무너질 만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 반등이 꽤나 그 의미 있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형태.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나오고 한 방에 무너지지가 않죠. 그죠? 그런 모습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여기랑 이런 모습. 이건 아니고, 여기는 좀 안 어울리고, 이건 위치가 저점에서 나온, 약간 저평가 구간에서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건 아니고, 요런 애들 다 보시면 이 반등이 한 방에 잘 안 무너지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들고, 횡보성 조정이 나오고, 한번 들고 다시 빠지죠. 그런 게 더 많죠, 보시면.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죠. 옛날 물렸던 그런 옛날, 이런 부분들. 여기 들었다가 조정 한번 들고 더 빠지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도 이 반등을 보고 상승이다라고 논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저는 기성전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들고 나오는 이 그림을 좀 생각하시고 있는 게 좀 나아요. 근데 이제 요 구간에서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A, B, C에서 비트코인 요 구간에서 알트코인 튀는 현상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요 구간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고 요 구간. 알트코인 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노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을 노리시려면 짧은 흐름상에서 요 정도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면 8,750 정도, 완전 750 정도 전후에서 작은 타점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제가 8,700에 팔아라 그랬잖아요. 잠깐 이제 폴리메시 넘어와서 다시 보잖아요. 그럼 8,700에서 8,750 가격차 얼마나 나노? 얼마 거의 안 나잖아요. 여기서 팔았던 것만큼만 딱 잡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봉우리가 한 번 더 나와주기를 기다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얼마쯤 9,200에서 300 사이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물량을 좀 빼시고, 그리고 나서는 요 지점에 대해서 추세가 하나 잡힐 겁니다. 나중에 저쪽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추세 이탈됐을 때 또 잔량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는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들어주고 갈는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중에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좀 규모 있는 ABC파에 대한 B파 저점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인 거지. 어렵죠? 경우의 수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 편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고.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섬세해야 된다고요. 지금 구간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몇 개 짜두든가. 그래서 제가 한쌤 방송은 지루하시더라도 좀 꾸준히 좀 봐주셔야 아마 인간이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언제 들어갔다 언제 나오는구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공부방에 있는 시황 리딩했던, 그러니까 시황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야. 언제,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해, 시간이.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되게 1차원적인, 개미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하는 거야? 그죠? 보이면 딱 들어가. 예를 들어서 헤드라 시그래프. 근데 헤드라죠. 헤드라 같은 경우는 지금이 딱 노리는 타이밍이긴 해요. 근데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요런 그림이 나왔을 때, 요게 이제 위로 빵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하셔야 되는데, 손절가는 요거는 손절 라인 잡기가 되게 까다로워서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153 정도의 손절 잡고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니까 이런 게, 요런 게 제가 되게 섬세하게 노리는 거야. 확률은 낮지만 성공했을 때 기대가 좀 크다.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은 치즈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50만원씩 톡톡톡 째가지고 노려보는 정도, 100만원씩 떼가지고 노려보는 정도, 가볍게 탁탁탁 노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방송을 누가 보고 있는데 바로 또 살짝 뛰는데, 이렇게 타점을 노리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반대로 의미는 반대로 딱 등장을 하고 떼서 노리는 거, 요런 것들은 이제 분할하면서 쭉 깔아놓는 거죠. 이렇게 깔아놓으면 이렇게 해서 체결되고 올라가면 땡큐 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체결되고, 보통은 여기서 반등은 나오거든요. 다시 밀어버리면 초기화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파동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 여러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 양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거 다 하기 싫으면요. 근데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된다? 쌀 때만 사면 돼. 쌀 때. 명백한 이 바닥권이 있거든, 이렇게. 이럴 때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바닥권은 사실 뭐 이제 퀘데라 같은 경우 여기서 빠진 게 이만큼이잖아. 오른 건 자꾸 얘기하는데 빠진 것도 이만큼이란 말이야. 어떤 뭐 유튜버들 보면 뭐 옛날 올랐다 이지를 떨고 앉아있던데, 그러면은 언제 노려야 되는 거야? 요럴 때 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오릅니까? 라는 그런 되게 멍청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내가 매매를 해야 리스크가 적더라, 확률이 높더라,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이제 수치들 뜯어가지고 이제 툭툭 던져 넣는 거죠. 그럼 그 중에 양식이 되겠지. 그 중에 어떤 애들 성공하고 어떤 애들 죽겠죠. 그죠? 성공한 애들만 주섬주섬 걷어드리면 된다고. 농사 지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씨앗 뿌린다고 해서 얘네들 다 싸게 나지 않습니다. 이 중에 반밖에 안 난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중에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유튜버들이 나쁘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또 봐요, 그거를. 되게 1차원적으로 접근해요. 저 바보 같아요, 진짜로. 왜 저렇게 멍청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보이니까 이제 그 소리 하는 거지.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가지잖아요, 그죠? 타점을 노려서 단타를 칠 거냐, 아니면은 가치를 보고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전망을 보고 투자할 때는 지금이 싸야 미래의 전망이 좋은 거거든요. 비싼 애들 더 비싸질 거라고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비싼 애들 더 비싸질 거라고 말했으면 정말로 그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 에코프로 투자자들 보시면 난리 났죠? 울고 있잖아요, 지금. 한쌤이 거기서 그렇게 빠질 거라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죠?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야지. 네가 믿고 샀으면 믿고 기다리는 거야. 누구 탓을 해요, 그거를? 뭐 배터리 아저씨 탓을 해요? 에코프로는 요 자리 한 8만원 밑이거든요, 지금 이제. 한 6만원 전후로 왔을 때는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 바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뷰로 보고 계시면 될까요? 그 이럴 때 모아가는 거라고. 그리고 얘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 이 회사 망할 거예요? 배터리 안 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해보는 거, 감을 잡아보는 거야. 당시 그랬잖아. 몇 년 만에 100배가 오른 종목인데, 이거 어떻게 뭘 믿고 지금 장투를 하냐고. 그래도 욕 바가지로 넘어갔지. 그쵸. 자, 그래도 오히려 좋은 이야기 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투자는 정말로 내동매매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내동매매 하실 시간도 아니고.
이런 작은 단팥들 뭐 나오면 운 좋으면 먹는 거고, 그리고 놓치면 또 다른 거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련 두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에서는. 미련을 두시려면 제가 뭐 보는 게 리오스밖에 없으니까 이오스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진짜 온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걸 왜 사냐고 하면 이제 노래 옛날 욕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오히려 이런 애들이 관심 있게 보세요. 그 이유는 이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게 아니라 많이 안 빠지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저렴해. 그러니까 망하면 코인 시장이 망하면 어쩔 수 없지. 전부 다 막 사라져버리면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이 망했는데 이오스가 어떻게 남겠어요. 많은 이런 애들이 차라리 시간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데 쳐 사지 말고 이런 데 사는 거는 이런 거 먹고 딱 째는 거예요. 요거 제가 달달하게 먹고 쨌던 구간이거든요. 어디더라? 여긴 것 같다. 요거네 요거. 그래서 이런 애들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 그죠? 예전에 니오스 물어보시던 그 손님 한 분 이제 기분 나빠서 나가셨던 분 이거 잘 팔았나 모르겠다. 아마 내 생각에 또 물려 있을 거야. 또 물려 있을 거야. 에이 등신 거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것들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반등 포인트에서 여기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노리는 것 자체가 이럴 때 노려요. 근데 이제 이게도 여기 어딘가에서 멈춰야 되겠죠. 그죠? 멈추고 나서 뭐 밀렸다가 나중에 다시 또 다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번트처럼 이렇게 짧게 먹고 도망가는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있을까? 아참 그것도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다. 폴리메시 왜 폴리메시를 왜 골랐을까? 변동성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거래 여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한 번에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가볍게 먹어도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지금 이걸 했었었고, 얘도 아마 갔다가 또 빠질 겁니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지고 다시 가야 돼. 가더라도. 그리고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는 음종이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보여지는 가능성을 다 통틀었을 때 물려서 박살나서 허우적거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가능성과 뭐 일단 슈팅 빵 강하게 나올 그런 가능성, 그리고 적당히 먹고 나올 가능성, 이 세 가지 점쳐봤을 때 이 녀석이 그래도 조금 매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시향을 드렸던 부분이 건동성이 크죠. 컸으니까 노렸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연구 고점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있어서 추천해 드렸었던 부분이었고, 여기서 좀 먹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얘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아무튼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어버이의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매매보다는 또 주변에 가족분들, 부모님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시고, 그죠? 카네이션? 뭐 카네이션도 그렇지만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액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액자 사진 딱 보면서. 네, 그래서 그거 뭐 가격 얼마나 하더라고. 그런 상품들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 항상 화목함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